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기 방송의 김준기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부산에서 저명 인사분들을 몇 분 모셔가지고 우리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이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 인사를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종윤입니다. 네, 여순모입니다. 예,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어느 분부터 뭐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종윤 선생님부터 한번 해보실랍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나 각 방송국에서 할 때는 지금은 그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게스트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단순 비교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 생활도 하고 근무소수에 능하고 여러 가지 세월을 겪으면서 뭐 많이 달가 있고, 윤석열 후보는 공직에만 26년 있었지 자기가 뭐 대통령을 하겠다라든지 정치의 꿈을 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단순 비교하자면은 윤석열 후보는 아주 진실되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했던 말 다르고 어제 했던 말 다르고, 그게 말이 계속 바뀌고 또 사과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반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정치를 오래 했었어도 저는 완전히 아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예순모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대선이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후보들이 이야기할 때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네네네. 그런데 다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할 때 어떤 후보는 좀 듬직하고 어떤 후보는 좀 불안하고 예.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끼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을 단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할 때 너무나 극명하게 또 차이가 나죠. 예. 앞서서 우리 김정윤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공직의 경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법조계에서 일했을 때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 포지션은 예.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호랑이가 그냥 꽉 뭔가 물어서 뜯어 죽일 것 같은 그런 경쟁심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왜 당군 이래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나라를 경영했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뭐 임금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대통령 대우를 한 번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말 예. 불안이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 불행이죠.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나라의 정통성을 보려고 하면은 쭉 그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좀 어리석은 우매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강화문 그 광장에 역대 대통령들 흉상을 모셔놓고 화합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 좋은 생각이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소속에 안 맞으면 무조건 죽일 놈이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폄하하게 되면은 나라의 정체성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좋고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저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말 화합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우리 여순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 보면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느 하나 이 건국 이래 대통령이 편안하게 계시는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정말로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은 우리 여순보 선생님 말씀 따라 정말로 광화문 광장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흉상을 다 모셔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거 우리 후보님들 꼭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장 선생님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이 40여일이 남은 40여일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구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공감과 소통이 주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우리 문재인 정권의 한 4년 이상을 돌아다 보면 극심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내 편이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다 잘한 것이고 내로남불.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예. 사자성어를 유행시킬 만큼 아주 내 편을 남대로 갈라놓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서로 불신하고 또 갈등하게끔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기존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그렇죠. 안보는 바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화두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분들이 정치하시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정부를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했던 지난 4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여순보 박사님이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국민 여러분들의 아주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내로남불 이 국민을 철저하게 어떤 편가르시기식의 어떤 정치를 해왔던 5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잠깐 대화 중에 우리 선생님은 그 경선 때 뭐 최재형 후보를 뭐 이렇게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어떤 소신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사실상 그 퇴임 후가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5년 가까이 옥살이 하시는 분도 있고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 감옥을 가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돌아가신 이후에 그 국립묘지에 안장도 되지 못하는 갈 곳이 없고 이것이 지금도 그 집에 그렇습니다. 계신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도 그래서 계시잖아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고 국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을 사실 지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컷오프에 이제 컷오프 되신 바람에 이제 저희들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뭐
앞서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면 또 다른 정파에게 또 기회를 줘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예. 맞다.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마음대로 뭐 그래도 이제 그 만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 우리 또 윤석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임 고문 맡았습니까? 뭐 맡았습니까? 맞아요. 직책이. 예, 그것도 맡으셔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힘을 보태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또 힘이 납니다. 그 정말로 이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 여순모 선생님 뭐 또 좋은 말씀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인데 좋은 말씀 한 말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네. 대통령론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또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보복 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흔하게 나와야 되겠고 양진영 뭐 아니면 또 뭐 누구든지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면은 감옥 간다라는 이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위화감을 조성하면은 이거는 진영의 논리로서 그냥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번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 없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잘 살 수 있고 우리 전임 대통령들이 존경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예. 정답은. 맞습니다. 그 좋은 대통령이 뭐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과 네.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자기 계획을 말했을 때 국민들에게 호감을 받으면 되는데 요즘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이 순수하게 볼 때 좀 위화감이 좀 느껴져요. 예. 여러분 내가 떨어지게 되면은 내 감옥 갑니다. 이러면서 너무 그 편가르기가 되고 야 우리 편들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들 문제점들이 있는 후보들이다. 그 문제점이 본인의 문제점하고 가족의 문제점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믹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이야 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대통령 후보의 자질론에서 본인을 가장 우선시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또 여기 하나 가족들의 문제점 우리가 참고할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 바로 대통령에다가 자질에다가 모든 걸 올인시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마음들이 회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질의 평가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그동안의 공과를 잘 우리가 따져서 선출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시중에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의 눈물, 감동의 눈물, 참회의 눈물, 뭐 이런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텐데 그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성남이 어디 가서 시장통 가서 뭐 30분간 그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다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그 제가 만나는 그 시민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시장 바닥에서 펑펑 울고 말이야 쫄장부처럼 울락하면 저거 집 안방에 가서 울어야지 거기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뭐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방식의 어떤 동정심을 우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대세는 결정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거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막연하 그러는데 실제 우리 그 여순모 선생님이나 옆에 장경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화합도 좋고 훌륭한 대통령도 좋지만은 전직이 지금까지 계속적인 정치 보복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후계자라고 자칭하지만은 전혀 노무현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하고 무슨 관계가 예,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애조카이면서도 아, 같이 아. 정치 생활을 32년간 민주당에서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 말이지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너무 정보나 캐고 쉽게 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후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배려와 뭐 나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들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추후에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는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 후보 선택이 정동영 씨하고 이재명 씨는 최악의 후보 선택이었다고 지금 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뭐 들리지고 있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선동적이고 막 이러면은 그거에 혹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 윤영환 후보는 감옥 다가 있고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화합도 좋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거는 가려야 됩니다. 지금 대장동 비리 공정과 상식이 그러면 통하는 공정의 나라. 상식이 예, 예. 준해서 예, 예. 성남 FC 뭐 160억이든가 나와 내가 막 말이 더듬네. 돈이 너무 많아 나왔겠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어물쩡하게 짚고 넘어가 버리면은 또 그게 또 싹이 커가지고 하고 지금 보이소 계속 민주당에서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 참고 인내하고 있지만 계속 끌고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화합이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바보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바보 노무현처럼 바보 윤석열이다. 요즘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화합을 하든 뭐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법 제재를 받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순모 선생님인데 한번 여쭤볼 건데 여순모 박사님께서는 그 스피치에 관한 전문가라고 대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이재명 민주당 이 후보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무슨 초등학생들 말장난도 아니고 말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했다가 이틀 있다가 내가 존경한다 진짜 존경한 뭐 기본소득 줄라 했다가 또 뭐 바꾸고 뭐 최근 어제 또 뭐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해놓고 1시간 뒤에 또 네거티브 하고 말장난을 너무 많이 친다. 저런 사람이 과연 국정을 맡았을 때 내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래서 나를 뽑아달라 했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언제 잘 살게 해준다 해줬노? 나는 뭐 그냥 내 잘 살라고 그랬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거를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말장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꼭 말장난이라기보다도 자기는 대통령에 올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최대한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말에 다은 삭궁이라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린다고 했어요.
내가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들의 그 합법이라는 게 뭐 서양에서는 우리가 많은 그 위대한 뭐 대통령 하는 얘기를 링컨부터서 쭉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합법 자체에서 능수능란한 합법을 가진 사람하고 무둔하면서도 진실이 담겨져 있는 합법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돼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공직자 생활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단체장 생활을 많이 했을 때는 주도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능수능란하게 보이는데 그게 가벼워질 수가 있고 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건 외모가 벌써 듬직하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예, 예.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그 언덕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외모라든지 맞습니다. 거기다 언행, 말과 행동 역시도 좀 굵직하고 걷는 것 자체도 보니까 예, 예. 좀 건들건들한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막 불안타 실수할까봐 이런 얘기하는데 진실은 두 번 더듬고 세 번 더듬어도 진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도 말이 가는 곳이면 다 갈 수 있다는 옛말처럼 아마 저는 뭐 윤석열 후보의 좀 듬직한 모습에 그리고 은행 자체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걸 막 강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순수성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 정말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진실된 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예. 진영 논리로 봤을 때 네.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야기해봐야 별 가치가 없어요. 네.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 다만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말했던 것이 일렬로 쭉 줄을 세워보면은 이 강조 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앞서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했을 때 어떤 말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급하고 인기 영합적인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말줄이 제대로 서질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의 다음 동작을 알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신, 언, 서, 판 네네. 몸이 건장하고 어떤 공부를 했는가, 얼마만큼 수련을 했는가, 그 다음에 판, 사회생활을 내지는 기타 등등 업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 판,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자기 판단 능력, 그래서 신원, 서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격 잣대를 딱 둘 때, 대통령감은 역시 윤석열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예, 하여튼 스피치를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말씀이 아주 참 가슴에 팍팍 와닿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이라도 좀 보고 듣고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 말씀 잘하는 거라니까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의 네.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다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인데 말씀을 질문 한 가지 드려보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영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너무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치졸하게 어떤 영부인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영부인이란다 부인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파고들고 네거티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언론에 이래 보면 본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가정사 형님이나 형수인데 그때 상황이 그랬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런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이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뭐 이래 하신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이쪽 저쪽 다 남들은 비호감도가 엄청 높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남들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품격에 맞습니다. 맞는 언행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거짓된 부분들이 많고 또 예. 거짓을 덮으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거짓을 거짓. 해야 되고 예. 이런 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방금 우리 지나가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부인이 되시는 분도 공적 영역에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이나 위법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검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조그마한 것을 침소봉대를 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예. 또 지금 현재 우리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그냥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 그냥 집요하게 그냥 하이나처럼 떠들고 또 반복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속 세뇌시키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잘못된 지금 방송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 믿을 거는 지금 이제 유튜브 이 최신 이 방송밖에 없다 하는 정도와 말이 해야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저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어느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예. 또 민경우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정투표에 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지금 이제로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 아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감시자가 전부 다 되어서 맞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부정 개표, 부정 선거 이런 게 조금이라도 어떤 개입이 되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런 거는 꼭 좀 이 관리 감독 감시를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첫 방송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또 저희들이 대선 끝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우리 김종윤 선생님부터 한 말씀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올바른 대통령 정말 선택을 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사실 지난 5년간 우리 그 국력에 비하면은 나라의 그 국운은 퇴보를 했습니다. 왜? 지도자의 선택 잘못이 가져온 그런 엄청난 결과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누가 주창하지 말로만 아닌 5만 불 시대의 국민소득과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하물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 5년 동안 굴종 애교를 굴욕 애교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김정은 여동생이 뭐 삶은 소대가리라까지 약이 씹어버리고 가는데 그 킬체인에 의해서 만약에 그 도발 징후 보면 바로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김여정이가 삶은 소대가리 켰을 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한 게 있습니까? 말 못했죠.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래도 아무 말도 엉뚱한 소리 못했습니까?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사실은 무능하고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5년 전에는 저 사람을 과거 노 대통령이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참 후계자인 줄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았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국력에 걸맞는 어떤 국가 이상을 바로 세워주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선생님 한 말씀. 이제 후보자들이 뭐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뭐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나오는데 네. 후보자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잘 궤적을 한번 추적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갈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저 북한과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38선 그 장도의 길을 들어설 때 남긴 일필휘지한 글이 예. 저기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 딱 걸려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드리면서 그런 후보를 찾자 이런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답설 야중거 하면 눈온 들판길을 걸을 때는 불수호란 행위라 떼놈들처럼 이리저리 걷지 말아라. 이거 지금 정치 행태라고 그럴까요? 어떤 소속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편이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건 아닙니다 이제. 예. 금일 아행적이면 오늘 내가 걸어서 남기는 발자국은 수작 후인적이라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느니라. 그런 길잡이가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자유민주국가를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참 가슴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후보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이번 이제 40일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의 국가가 되느냐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선택이 기로에 서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고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성남시에서 네. 행정 관청에서 남대로 주관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던 사례가 66회라는 쪽에 언론 쪽에 나온 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네. 다른 광역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 친형을 그냥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을 시킬 정도의 어떤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소확행이라 해서 그냥 우리가 모발 없는 거 물론 머리숱이 적든가 저도 이런 없었는데. 분들은 아니,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예. 이 소확행이라 해서 정말 그런 거 우리가 의료보험회가 신무조사하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연간 100만 원 주는 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월 정기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은 퍼주기식의 모든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의 짐으로 남는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예. 바탕으로 한 안보, 튼튼한 안보, 그 다음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제에 대한 정책.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시대가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가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압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담론을 이제는 우리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내어서 국가의 미래에 명운을 걸고
할 수 있는 이런 후보,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몰아서 압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대통령에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정말 뼈에 새겨서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국가의 미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종국적인 사회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3월 9일날 선택에 따라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 장 선생님이 참 가슴에서 절절히 묻어나는 이런 그 누란의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런 우리 이 기성세대들의 이 목소리를 우리 젊은이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좀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공짜 돈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력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주면 소, 돼지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때 되면 먹이 주면 그거 먹고 꿀꿀거리고 댕기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그 역량을 이 발휘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을 넘어서 상식이 통하고 반칙을 넘어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그리고 독선이 끝나고 혁신을 만들어서 국민이 잘 사는,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 대통령을 이번에는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좋은 선생님들과의 1차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런 이 얘기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님 고맙습니다.